구텐 탁. 바스 이스트 다스 프로블렘? 30대 초반 신입 경호원 이준호의 입에서 유창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실 책상 전화기로 걸려온 독일 협력사 전화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하늘그룹 회장 서연아는 복도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잠시 잊은 얼굴이었어요. 15년 전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만 쓰던 억양이었습니다. 연하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신입 경호원은 왜 그 억양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독일어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새벽 5시 반 검은색 승용차가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뒷좌석에는 60살의 서연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바이오그룹 회장이었죠. 연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자 화면에 날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 3월 15일. 15년 전 아들이 사라진 날이었죠. 연하의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어요. 메모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복원 버튼을 눌러 되살렸어요. 지울 수도 지우지 않을 수도 없는 날짜였죠. 연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하늘바이오그룹 본사 로비에 회장 전담 경호팀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 끝에 낯선 얼굴 하나가 보였죠. 35살의 이준호였습니다. 오늘 처음 배치된 막내 경호원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유난히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근무와 야외 훈련을 오래 한 흔적이었죠. 다른 경호원들의 하얀 피부와 확연히 달랐어요. 선임 경호원 박태준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45살의 태준은 이 팀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이준호 경력 파일을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더군.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족관계 공란, 비상연락처 없음, 군 복무 전 기록이 거의 없어. 준호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과거는 묻지 않겠어. 대신 회장님께 너무 가까이 붙지 마. 그게 여기 규칙이야. 준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태준은 그런 신입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하가 나타났어요. 경호팀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경호원들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준호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까맣게 탄 피부, 날카로운 눈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이상하게 시선이 갔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죠. 준호가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짧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연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버릇은 뭐지?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입 경호원 이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또박또박했어요. 문장 끝을 딱딱 끊는 말투가 마치 외국어를 오래 쓰다 온 사람 같았죠. 연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연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잠긴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죠. 아들 방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연하는 문 손잡이를 쳐다봤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죠. 오늘도 열지 못했어요. 오후 비서실장 오세진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신입경호원 조회 기록인데요. 좀 불완전합니다. 연하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이준호라는 이름 옆에 공란이 많았습니다. 가족, 학력, 출생지 모두 확인 불가로 적혀 있었죠. 아까 본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맣게 그을린 피부, 말하기 전 숨을 들이마시던 습관. 계속 알아봐. 연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파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준호는 경호 동선표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비상구 옆, 복도 끝 사각지대. 모든 곳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마치 뭔가를 놓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집요하게 반복했죠. 태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실력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불안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 배식대 앞에 선 준호는 밥보다 빵 바구니에 손을 먼저 뻗었습니다. 식빵 2조각을 쟁반에 올리고 나서야 밥을 조금 담았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밥보다 빵을 먼저 집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는 듯 멈칫했어요. 왜 빵부터 집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저녁 무렵 전략실에서 백지훈이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회사 내 권력 서열 3위였어요. 오랫동안 회장 자리를 노려온 사람이었죠. 신입 경호원 이준호, 경력이 불투명하다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체불명 경호원이라 쓸만하겠군.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무언가를 계획하는 눈빛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경호실에는 준호만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독일제 시계였어요. 언제부터 차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그냥 늘 손목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췄어요. 뒷면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았지만 너무 달아서 읽을 수 없었죠.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길게 패인 흉터가 있었어요. 언제, 왜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죠. 나는 대체 누구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연하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독일어 억양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인사하던 목소리였죠.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5년 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 11시 비서실에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독일 파트너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품질 이슈 발생, 즉각 협의 필요. 세진은 메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경호실 의자에 앉은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공항 안내 방송 같은 웅웅거림이 맴돌았어요. 낯선 언어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불도 꺼졌어요. 연하와 준호. 두 사람은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독일에서 걸려올 한 통의 전화가 15년의 시간을 깨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연아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낯선 방이었어요. 벽에는 독일어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쯤 된 남자아이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앞니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고 있었죠. 아이는 말을 하기 전에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머, 이치 빈즈. 엄마 나야. 서툰 독일어였지만 또박또박 끊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연아는 꿈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자꾸 흐려졌어요. 목소리만 선명하게 남았죠.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연아는 서랍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주치의가 몇 년 전에 써준 것이었습니다.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정상입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얼굴은 점점 흐려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출근길 비서실장 세진이 보고를 올렸어요. 회장님, 독일 파트너사 방문 일정이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연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독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알겠어.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호실에서는 사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독일법인 조직도가 떴어요. 준호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바이오 독일법인.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 단어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편에서 토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빵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갑자기 준호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부엌, 낯선 풍경, 빵을 굽는 누군가의 뒷모습.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식판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선임 태준이 준호를 불렀어요. 태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 근처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더군. 규정 알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짐 되지 마. 여기서 버티려면 눈에 띄지 않는 게 최선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걱정이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준이 돌아선 뒤 준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은 늘 두려웠죠. 전략실에서 백지훈이 부하 직원을 불렀어요. 독일법인 계약건, 리스크 분석 다시 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회장이 독일건에 약하다는 거 알잖아. 지훈은 씩 웃었습니다. 연아는 오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 본 신입 경호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말하기 전 숨을 들이마시던 습관. 설마. 연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비슷한 또래를 볼 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매번 아니었죠. 퇴근 무렵 연아는 아들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손을 뻗었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연아는 문고리를 놓고 한 발 물러섰어요. 저녁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도시락 보내줄까? 엄마가 보낸 사람은 윤미경이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분이었죠. 준호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20살에 길에서 발견됐을 때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죠. 그때 자신을 걷어준 부부가 김성호 씨와 윤미경 씨였어요. 병원비를 대주고 잠잘 곳을 내주고
밥을 챙겨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준호는 그들을 부모님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어딘가에 진짜 가족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준호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어색했습니다. 밤 준호는 손목 시계를 풀어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J, H, 이니셜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 이름인지, 왜 자신이 이 시계를 차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연하는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입에서 독일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게이트 S 디어 구트? 잘 지내니? 연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어요. 아들에게 전화할 때 늘 하던 인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세진이 보고를 올렸어요. 독일 법인에서 긴급 통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가 될 것 같아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아들이 사라진 곳도 독일이었어요. 귀국하는 길에 실종됐죠. 그 뒤로 독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전략실에서 지우는 사내 익명 게시판을 열었어요. 정체불명 경호원 회장 곁에 왜 제목을 써놓고 저장해뒀습니다.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쓸 때가 있을 거야. 새벽 2시 준호는 꿈을 꾸다 깼습니다. 꿈속에서 공항에 있었어요. 독일어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풀룩 나우 서울. 서울행 비행기. 준호는 땀에 젖은 채 눈을 떴어요. 왜 공항 꿈을 꾸는지, 왜 독일어가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같은 새벽 연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경호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까맣게 탄 피부 때문에 아들과 닮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는 그 버릇은 설마, 정말 설마. 기대하면 안 됐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비서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독일 법인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세진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빠른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통역 담당자에게 연결하려 했지만 새벽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죠.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독일에서 전화가 왔는데 통역이 안 됩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경호실에서 대기하던 준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독일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언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상했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인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죠.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독일 쪽 목소리가 점점 급해졌습니다. 품질 이슈로 출하가 보류됐고 즉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다그쳤죠. 출하 보류, 품질 문제, 즉시 결정.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진이 절절매고 있었어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세진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경호원이 왜? 그냥 알아들을 것 같아서요.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건넸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독일어가 쏟아졌어요. 빠르고 전문적인 용어들이었죠. 그런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준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구텐 모르겐.
상황 파악했습니다. 품질 이슈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문장 끝을 딱 끊고 다음 문장 전에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버릇까지. 상대방이 놀란 듯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며 대화를 이끌었어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전문 용어까지 술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연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새벽에 긴급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고 나온 참이었죠. 유리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독일어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억양, 문장 끝을 딱 끊는 말투, 다음 문장 전에 숨을 들이마시는 버릇. 아들이 독일 유학 시절에 배운 습관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기울었어요.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연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손등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준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바짝 쥐었습니다. 내가 방금 독일어를.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연하가 들어왔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까맣게 탄 피부 때문에 처음엔 몰랐어요. 군 복무와 야외 훈련으로 그을린 거라고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는 많이 달랐죠. 하지만 눈매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코 모양도 입술선도 닮았어. 준혁이랑 닮았어. 연하의 눈가가 떨렸어요. 하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연하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억지로 곧게 걸었어요. 복도에서 세진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연하는 짧게 대답하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죠. 그 버릇. 준혁이 버릇이야. 말하기 전에 숨 들이마시는 거. 독일에서 배운 거.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그랬죠.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많이 달랐습니다. 15년이면 사람이 변하니까요. 하지만 그 습관만큼은 세상에 똑같은 버릇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연하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해. 이번엔 틀리면 안 돼. 경호실에서 태준이 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준호, 왜 내가 전화를 받은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원이 업무 통화에 끼어드는 게 말이 돼? 규정 위반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징계 올라갈 수도 있어. 각오해. 태준이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 독일어를 어디서 배운 거지? 준호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왜? 독일어가 나온 거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몇 년 전 미경 씨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너 혹시 독일어 했었니? 잠꼬대로 이상한 말 하던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20살 전에 뭘 한 거야? 전략실에서 백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새벽에 경호원이 독일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네, 신입 이준호요. 완벽하게 했다고.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통화 녹취로그 확보해. 전화를 끊고 지훈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체불명의 독일어까지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회장이 경호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신입을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동요하신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오래된 독일제 시계. 달아서 잘 안 보이는 뒷면 각인. J, H.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그리고 왜 독일어가 나온 걸까요? 내가 독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20살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연하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앞니가 빠진 채로 웃고 있는 초등학생.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연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본 그 경호원. 정말 준혁일까요? 15년 만에 돌아온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버릇만큼은, 그 독일어 억양만큼은 연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침 비서실장을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시를 내려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극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꼭.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비서실장 세진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어요. 세진은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진 씨, 오늘 할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입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신입 경호원 이준호. 그 사람 DNA 검사를 해줘. 세진의 눈이 커졌어요. DNA요? 극비로. 본인 모르게. 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컵이든 머리카락이든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 세진은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사내 의료협력기관으로 보낼까요? 응. 예비 분석 먼저 하고 정식 검사는 따로 진행해줘. 연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비교 샘플로 써. 세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결과는 며칠 걸릴 겁니다. 알아. 기다릴게. 세진이 나간 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맞을까? 아니면 또 실망일까? 15년 동안 비슷한 또래를 볼 때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그 아픔을 연하는 잘 알았죠. 이번엔 틀리면 난 못 버텨. 같은 시각 경호실에서는 태준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준호, 어제 건으로 규정 위반 보고서 써.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위에서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벌받아도 괜찮습니다. 태주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이 신입은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너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규정을 어긴 건 맞으니까요. 태주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하에게서 호출이 왔어요. 태주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신입 경호원 이준호, 요즘 상태가 어때? 아직 적응 중입니다. 어제 일로 좀 위축된 것 같고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 과로로 쓰러지게 하면 안 돼. 태주는 의아했습니다. 어제는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더니 오늘은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요? 회장이 경호원 한 명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 준호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실종, 20살 기억상실, 독일 유학 실종, 여러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비슷한 사연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딱 맞는 건 없었어요. 서준혁 실종, 혹시나 해서 검색해봤지만 결과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자신과 관련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20살 이전의 자신은 인터넷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경 씨였습니다. 준호야, 옛날 사진 정리하다가 이거 나왔어. 너 맞지? 첨부된 사진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딘가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화질이 안 좋았죠. 준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자신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오후 준호는 손목 시계를 풀어 뒷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른 각인을 손톱으로 긁어봤어요. J, H, 알파벳이 좀 더 보였습니다. J, H, 서준혁? 설마 서씨?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일 수도 있었죠. 전략실에서 백지훈이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제 독일 통화권 녹취 확보했어? 네. 좋아. 신입 경호원이 독일법인 기밀을 들었다.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 지훈은 씩 웃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심이 중요한 거지. 저녁 연하는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물건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독일에서 쓰던 독일어 노트였죠. 노트를 펼쳤어요. 아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시가 있었어요. 문장 시작 전에 작은 체크 표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숨, 표시. 아들이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는 버릇을 그래도 표시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었다고 했죠.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본 그 경호원도 똑같았어요.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하지만 확신하면 안 됐어요. 또 실망하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연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삼켰어요. 밤 준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운동장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뭐라고 부르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땀에 젖은 채 눈을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독일, 학교? 왜 그런 꿈을 꾸는 걸까요? 자신이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던 걸까요?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만 있었습니다. 낯선데 익숙한 이상한 느낌이요. 같은 밤 전략실에서 지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을 열었어요. 정체불명 경호원, 독일법인 기밀 접근 의혹. 제목을 쓰고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예약 발행으로 설정해뒀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터뜨려야지. 지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세진이 연하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회장님, DNA 샘플 확보했습니다. 검사기관에 보냈고요. 결과는 빠르면 사흘, 늦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세진이 나간 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길면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사내 서버에 이상 접속이 감지됐습니다.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확인 중입니다. 보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하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려 하고 있었어요.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 안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연하는 준호를 가까이 두고 관찰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갈 때, 복도를 걸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자연스럽게 준호가 경호를 서는 자리에 있었어요. 준호는 그게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연하가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태준이 양옆에서 경호를 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 사각지대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방문증도 없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잠시만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문증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저는 그냥 방문증 없이는 2층에 계실 수 없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준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남자를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오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길 잃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경쟁사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태준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그거 잘 봤다. 칭찬이라기엔 짧았지만 태준에게는 드문 말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연하는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어요. 준호가 위험을 감지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또 봤습니다. 준호가 긴장할 때 숨을 짧게 들이마시는 걸. 한 번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 때도, 낯선 사람을 마주할 때도 항상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혁이도 그랬어. 연하는 시선을 돌렸어요. 자꾸 보면 안 됐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며칠 후 연하는 준호에게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이 문서 좀 봐줄 수 있어? 독일어로 된 계약서였어요. 통역팀에 맡기면 될 일이었지만 일부러 준호에게 줬습니다. 제가요? 내가 독일어 잘한다고 들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서를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읽는데도 독일어 발음이 새어나왔죠. 이 조항은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36개월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전문 용어까지 정확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호원이 이런 문서를 술술 읽다니. 연하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배운 적 없다면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지훈이었어요. 지훈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봐. 경호원이 기밀 문서를 읽고 있어. 하지만 회장님이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해. 정체불명 경호원이 독일어 기밀에 접근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지훈은 씩 웃었어요.
점심시간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도시락 보냈어. 경비실에 맡겼으니까 찾아가. 요즘 잠은 자니? 마이너스 어머니가. 미경 씨였어요. 어머니라는 글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찾았어요. 따뜻한 밥, 계란말이, 김치. 준호는 도시락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날 키워줬어. 15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어딘가에 진짜 부모가 있을 것 같아서 답장을 썼어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또 쓰지 못했습니다. 오후 태준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이준호, 잠깐. 태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까 독일어 문서 건 너무 눈에 띄지 마. 네. 회장님이 시키신 거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괜히 눈에 띄면 좋을 거 없어. 태준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태준은 돌아섰어요. 저녁 연하는 비서실장 세진에게 다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5년 전 아들 실종 당일 교통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줘.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새로 찾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다시 보고 싶어서.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아들이 독일에서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사라졌어요. 그때 경호 동선에 5분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5분.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 준호는 손목시계를 풀어 천으로 닦았습니다. 뒷면 각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달아서 희미했지만 글자가 보였습니다. J, H, J, H, 서준혁, 준혁, JH, 이니셜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었을까? 준호는 시계를 손목에 다시 찼어요. 유일하게 과거와 연결된 물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하는 집무실에서 옛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20살 때 독일에서 보내온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눈동자색, 웃을 때 생기는 주름. 오늘 본 준호와 겹쳐봤어요. 하지만 피부색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하얀 피부였어요. 그냥 닮은 사람인 걸까? 연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경호실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장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실종되던 날의 5분 공백.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준호는 경호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 어디서 왔는지, 왜 독일어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예비 분석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걸려? 오늘 중으로 연락 온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알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들인지. 한편 전략실에서 지우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내 보안 시스템 화면이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지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안 사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질 희생양도. 정체불명 경호원, 딱 좋아.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보안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내 핵심 서버에 비정상 접속이 감지됐습니다.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외부 침입인지 내부 유출인지 확인 중입니다. DNA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 회사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하 전 임상자료 요약본이 외부로 유출될 뻔했어요. 다행히 중간에 차단됐지만 심각한 사안이었죠. 연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보안팀장이 보고했어요. 내부자 소행으로 보입니다. 서버 접근 기록을 분석 중입니다. 그때 백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며칠 전 독일법인 긴급 통화가 있었죠. 그때 신입 경호원이 통역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경호원이 독일어 기밀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보안 사고가 터졌어요. 지훈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훈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싸면 더 의심받을 거였어요. 증거가 있어?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시죠. 지훈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준호의 출입카드 기록이었어요. 서버실 인근 복도 오후 11시 45분. 연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호원이 그 시간에 서버실 근처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경호실에서 준호는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감사팀 사무실이었어요. 이준호 씨, 며칠 전 밤 11시쯤 어디 있었습니까? 준호는 당황했어요. 경호실에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에는 서버실 근처로 나와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쪽에 간 적이 없어요. 감사팀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기록이 거짓말을 하진 않죠. 태주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호팀이 조사 대상이 되면 회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거리를 둬야 해. 태주는 준호를 불렀어요. 이준호, 당분간 뒤로 물러나 있어. 선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연하는 집무실에서 세진을 불렀습니다. 저 출입 기록 이상하지 않아? 세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DNA 결과는 검사기관에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를 위해 며칠은 더 걸린다고.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 나서서 준호를 감싸면 더 큰 소문이 날 거였습니다.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가 뒤집어질 수 있었죠. 조금만 참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신입 경호원 이준호의 경력을 보십시오. 군 복무 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어요. 가족관계도 공란, 출생지도 불명. 이런 사람이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체불명의 인물이 기밀에 접근했습니다. 경호팀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회의를 끝냈어요. 더 있으면 표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경호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일시 정지됐어요. 경호 업무에서도 잠정 배제됐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정체불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경 씨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괜히 연락하면 안 돼. 이 일에 엮이시면 안 돼.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바이오 내부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계약 진행에 문제 없습니까? 세진이 보고했어요. 독일 쪽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보안 사고가 외부까지 알려진 거였습니다. 안심시켜. 내부 점검 중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회사 안정과 아들일지 모를 사람 사이에서 연하는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밤 태준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어요. 이준호. 네. 태준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입카드 로그 말이야.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조작당한 것 같아. 태준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증거를 찾아볼게. 조금만 버텨. 처음으로 태준이 자신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지훈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경호팀 교체를 건의합니다. 뭐라고? 보안사고 용의자가 경호팀에 있습니다. 회장님 안전을 위해 팀 전체를 재편해야 합니다. 연하는 지훈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는 거였죠. 검토해보겠다고 했잖아.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 자문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밤늦게 준호는 경호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공항, 안내방송, 사람들 사이를 걷는 느낌, 파편 같은 기억이었어요.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나는 공항에 있었어. 언젠가. 준호는 눈을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었어요.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략실에서 지훈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을 열었어요. 정체불명 경호원, 보안사고 핵심 용의자, 미리 써둔 글이었습니다. 발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이제 터뜨릴 때가 됐군. 지훈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업로드됐어요. 잠시 후면 회사 전체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신입 경호원의 정체불명 과거와 보안사고 연루 의혹을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사내 게시판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회사 전체가 알게 됐어요. 정체불명 경호원, 보안사고 핵심 용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준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거였습니다. 기억상실 기록, 신원 미상으로 발견된 과거, 인터넷 기사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회장 경호원, 알고 보니 기억상실자, 정체불명 인물이 재벌 곁에, 보안 구멍 심각.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회장 암살하려고 잠입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채용됐지? 과장된 공포가 퍼져나갔어요. 비서실장 세진이 연하에게 보고했습니다. 유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외주 보안업체 직원이 내부 문서를 빼돌린 것 같아요.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시킨 거야? 아직 확인 중입니다. 연하는 알고 있었어요. 백지훈이 배우일 거라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사 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준호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슬쩍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돌렸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주변 자리가 텅 비었어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지워지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했어요. 그날 저녁 착한 부부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가 받았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네 아들 정체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다쳐요. 미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성호 씨가 다가왔어요. 누구야? 모르는 번호인데. 준호 일로 협박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호실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머니라고 떴습니다. 미경 씨였죠. 준호는 전화기를 쳐다보다가 외면했어요. 지금 받으면 안 돼. 걱정만 끼쳐.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 쌓였어요. 밤 태주는 보안팀 백업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몰래 출입 로그 원본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네. 준호의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원본과 현재 기록이 달랐어요. 누군가 중간에 수정한 흔적이 있었죠. 태주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조작 증거였어요. 이걸로 저 녀석을 구할 수 있어. 태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15년 전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키지 못했던 사람.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연아는 혼자 아들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돌리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맞니?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세진이 급하게 연아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DNA 예비 분석 결과가 곧 도착합니다. 연아의 손이 떨렸어요. 언제? 오늘 중으로요. 연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알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들인지. 한편 준호는 경호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빈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사직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들 피해를 봐. 내가 나가는 게 맞아.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다른 각인이 보였습니다. J, H, 이게 자신의 이름일지도 몰랐어요. 유일하게 과거와 연결된 것.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알기 전까지는. 독일 파트너사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경우 이슈가 정리되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하겠습니다. 세진이 보고했어요. 독일 쪽이 강경합니다. 연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사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진이 다른 보고를 올렸어요. 유출 문서 작성자와 열람자 목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백지훈 쪽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쪽 라인이 유력합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만 잡으면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착한 부부 성호 씨와 미경 씨였습니다. 세진이 연아에게 보고했어요. 이준호 씨를 키워준 분들이라고 합니다. 드릴 게 있다고요.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성호 씨가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준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건물 앞에 서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연아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에 독일어 간판이 있었어요. 학교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귀 모양, 눈매. 준혁이.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진 속 아이는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가 혹시 회장님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연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없었으니까요. 확인 중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연아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눈매도 이마선도. 이번엔 틀리지 않을 거야. 확신이 거의 굳어졌어요. 하지만 DNA 결과가 나와야 확실했습니다. 그때 경호실에 연락이 왔어요. 준호에게 온 거였습니다. 이준호 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준호는 전화를 받고 눈을 감았어요. 보안사고 건으로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거론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진이 연아에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DNA 예비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연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나왔어? 세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어요. 15년을 기다려온 답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세진만 옆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블라인드도 내려져 있었죠. 연아는 결과지를 펼쳤어요.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 확률 99.7%.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연아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어요. 회장님. 세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5년을 기다린 답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연아가 입을 열었어요. 세진 씨,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정식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밀이야. 세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비밀 유지하겠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왜 기억이 없는 거야?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밝혀낼 거야. 같은 시각 준호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백지훈도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보안사고 당일 서버실 근처에 있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경호실에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지훈이 콧웃음을 쳤어요. 증거 없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출입로그 원본 백업입니다. 현재 기록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간부들이 서류를 돌려봤어요. 원본에는 준호가 서버실 근처에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임님, 감사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조심해. 준호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네.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쳤습니다. 어디서 저런 걸 찾아온 거야?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이 저 경호원을 감싸는 이유가 뭐지? 뭔가 있었습니다. 알아내야 했어요. 연하는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준호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연하는 화면을 멈추고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지친 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됐어요. 정식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오후 세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준호 씨를 키워준 부부가 면회를 신청했는데요. 면회? 보안 문제로 거절됐습니다. 대신 메모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세진이 작은 쪽지를 내밀었어요. 연하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내 편이야. 힘내. 짧은 글이었어요. 연하는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부가 15년 동안 아들을 키워줬어요. 기억 없는 아이를 걷어서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연하는 속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경호실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세진이 전해준 거였어요. 준호야, 우리는 내 편이야. 힘내. 미경 씨와 성호 씨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준호는 쪽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들, 전화를 못 받았던 게 미안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더 걱정시킨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틸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 연하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 수고했어.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태준 씨, 15년 전 일, 기억나?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실종되던 날이었어요. 회장님, 그날 경호 공백은 제 책임도 있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5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연하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왔을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연하가 말했어요. 저 아이를 지켜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 준호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혼자 서서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무의식적으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입술 사이로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독일어 동요였어요. 어디서 배운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 노래를 알고 있지? 같은 시각, 연하는 보안실에서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상 화면이었어요. 준호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멜로디,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독일 동요였어요.
독일 유학 시절에 배워서 늘 흥얼거렸죠. 준혁이.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DNA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세진을 불렀어요. 정식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이틀 후면 나온다고 합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 나오면 모든 걸 밝힐 거야. 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개하시겠다는 겁니까? 응. 더 숨길 수 없어.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야. 세상에 알릴 거야.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정식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최종 확정이었어요. 연아는 세진에게 말했어요. 이준호를 불러줘. 준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연아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둘뿐이었어요. 들어와. 문 닫고.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연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봐. 연아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글자를 읽었어요. 피검사자 A 서연아, 피검사자 B 이준호, 친자 관계 일치. 준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너는 내 아들이야.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서준혁.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 나도 그랬어. 연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내 귀 뒤에 점이 있지? 왼쪽 귀.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귀 뒤를 만졌습니다. 점이 있었어요. 내가 5살 때 생긴 거야. 수두 앓고 나서. 연아가 준호의 손을 가리켰어요. 손등 흉터는 7살 때. 독일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준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길게 패인 흉터. 언제 생긴지 몰랐던 흉터였어요.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했어요. 손이 저절로 흉터를 만졌습니다. 왜?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찾았어. 매일 찾았어. 연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찰에, 탐정에, 전 세계에 수배를 넣었어. 포기한 적 없어? 연아가 한 발 다가왔어요. 내가 실종된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엄마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것도, 제가 서준혁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연아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괜찮아. 기억 없어도 괜찮아. 연아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두 사람은 어색하게 거리를 둔 채 서 있었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아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밖에서 세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세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아는 세진을 불렀어요. 착한 부부에게 연락해줘. 김성호 씨, 윤미경 씨. 네. 공식 발표 전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와 미경 씨는 연아의 연락을 받고 회사로 왔어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행복하면 됩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다행입니다. 미경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준호한테 잘해주세요. 그 애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준호를 키워주셔서. 연아는 태준도 불렀어요. 태준 씨, 할 말이 있어. 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준호가 제 아들로 확인됐어. 태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15년 전에 잃어버린 준혁이야.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도련님이. 연아는 태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 연아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너도 힘들었잖아. 이제 됐어.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지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뭐, 저 경호원이 회장 아들이라고?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DNA 검사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훈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럴 수가.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연아는 법무팀과 홍보팀을 긴급 소집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야. 팀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준비해줘. 법적 절차, 언론 대응, 전부. 네, 알겠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준호는 경호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J, H, 서준혁. JH, 나는 서준혁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저녁 연아는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연아는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앞니 빠진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채울 수 있어. 연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방을, 내 자리를. 발소리가 들렸어요. 연아가 돌아보니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바라봤어요. 낯선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연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연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모든 걸 밝힐 거였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세상에 알릴 거였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백지훈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아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연아가 말했어요. 15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간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신입 경호원 이준호가 DNA 검사 결과 제 아들 서준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야. 검사 결과가 있어. 연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식 DNA 검사, 모자, 관계 일치. 과거 기록과 신체 특징도 모두 확인됐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보안사고 용의자입니다. 출입 기록이, 그 기록은 조작된 거야. 연아가 말을 끊었어요. 원본 백업 로그에서 확인됐어. 누군가 기록을 수정했지. 연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 흔적을 추적했어. 외주 보안업체를 통해 내부 문서가 유출됐고 그 배우는 연아가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백지훈 실장, 당신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증거는 충분해. 업체 직원 진술도 확보했어. 연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진 사퇴하든 징계를 받든 선택해. 지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늘바이오 서연아 회장 15년 만에 실종 아들 찾아 DNA 검사로 신원 확인, 감동의 재회. 여론은 동정적이었어요. 1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백지훈의 사퇴 소식도 함께 보도됐어요. 보안사고 조작 연루 혐의였죠. 준호는 공식적으로 신원 회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준호에서 서준혁으로 서류를 작성하면서 준호는 생각했어요. 나는 서준혁이구나.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말 연아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착한 부부를 초대한 거였습니다. 작은 식당 개인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연아, 준호, 성호 씨, 미경 씨.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연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억 없는 아이를 걷어서 15년을 키워주셨잖아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 씨가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아니, 준혁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성호 씨와 미경 씨, 1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호 씨와 미경 씨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님이라고 못 불러서 죄송했어요. 진짜 가족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 미경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미경 씨가 말했어요. 연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연아가 준호에게 제안했어요. 준혁아, 내 방 같이 정리할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 물건들을 만져봤어요. 낡은 필통, 오래된 책, 작은 장난감. 손끝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기억은 아니었어요. 그냥 촉감이 익숙했습니다. 이걸 만져본 적이 있어. 희미한 느낌이었어요.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조각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연아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빠야. 사진 속에는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팠어.
내가 독일 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지. 준호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내 손목시계 있잖아. 연아가 말했어요. 그거 아빠가 준 거야. 뒷면에 새긴 이니셜도 아빠가 새겨준 거고. 준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J, H, 서준혁. 아빠가 널 정말 사랑했어.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도 울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저녁 연아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독일 파트너사에서 계약 재개한다고 연락 왔어. 세진이 보고했습니다. 내부 문제가 정리됐다는 걸 확인하고 신뢰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실에서 태준이 준호를 찾아왔어요. 도련님, 태준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불러야죠.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15년 전에 못 지킨 거 이제라도 갚겠습니다. 준호는 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선임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준호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혼자 서서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나는 서준혁입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20살 이전의 일은 안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름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됐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연아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준호 옆에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 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려다 막혔어요. 아직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연아가 웃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연아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15년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됐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준호는 옆에 선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연아도 준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웃었어요. 1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